서민들의 삶은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올해 2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할 걸로 전망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5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 매출은 급감했는데 오른 물가 탓에 지난해부터 사실상 손해준 돈이 없습니다. 식재료비도 다 올랐잖아요. 근데 임대료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르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음식값은 못 올리잖아요. 코로나 때가 나왔어요, 차라리. 폐업할 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남은 건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빚뿐입니다. 개인 신용대출 플러스 사업자 신용보증에 대한 사업자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정말 다 받아서 이제는 그냥 두 손 들고 듣게 된 케이스죠. 추심 전화에 시달리던 끝에 결국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자라도 감면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채무 조정 신청자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부분은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못 버티고 폐업하더라도 빚의 악순환은 끊어내지 못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했는데 은행에서 당장 원금 갚아라. 채무는 1억인데 이제 제가 손해본 금액은 또 3, 4억. 하지만 집계되지 않은 그림자 대출은 훨씬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하고 이제 협약된 곳하고만 지금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법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전국 불안까지 겹치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이니 탄핵 반대니 이런 거 지금 정치인분들 떠들 게 아니고 실상을 보셔야 돼요. JTBC 박준우입니다. 주요 은행들이 모두 지난해보다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성과급 규모도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의 임금 인상률은 일반직 기준 2.8%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은행은 아직 노사 합의안이 없지만 다른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전망입니다. 성과급도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올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80%를 책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현금성 포인트를 100만 포인트에서 150만 포인트로, 하나은행은 현금 지급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노조도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출이 불안한 데다 높은 예대 금리차로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5대 은행의 누적 순이익은 약 11조 7,883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4.06%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민들은 이자 갚느라 삶이 팍팍해졌는데 은행들은 나홀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은행권이든 어쨌건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를 국가에서 이제 공공보증기관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원채무자들이 못 갚으면 대신 갚잖아요. 네. 이거를 대위 변제라고 합니다. 네. 어려운 말로. 대위 변제한 건수가 역대 최대 건과 최대 금액을 돌파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못 갚았다는 얘기구나. 1차 채무자들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건수도 최대지만 현재 약 17조 원으로 대위 변제권이 역대 최대. 주로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다 쓰러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변제액이 17조 원을 넘어섰고 건수도 어마어마하게 넘어서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나 진짜 지금 연체 들어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나 못 갚아요. 신용불량돼요라고 할 때 긴급하게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신속 채무 조정 절차도 지금 4년 새 얼마나 많이 늘었나 봤더니 600%가 늘었어요. 6배. 예, 그렇죠. 6배죠. 6배. 네. 600%. 보통 좀 늘어나 봐야 10몇 프로, 20%인데 지금 600%대로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현재 아예 쓰러져서 대위 변제가 개시된 건수가 이 정도고 쓰러지기 직전이라 신속 채무 조정이 들어가 가지고 현재 경계선에 놓여 있는 건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17조 원에 해당하는 대위 변제를 그럼 누가 한 거냐면 대위 보증기관이 한 거겠죠. 네. 주택보증이라든지 우리 공기업들이에요. 신용보증 뭐 이런데.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게 다 국가 돈이고 예산이고 네. 한 단계 더 넘었으면 그런 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가 한 단계를 거쳐서 17조 원이 들어갔는데
원래 이분들이 최초의 1차 채무를 가졌던 곳은 어디냐면 다 은행권입니다. 금융권. 네네. 4대 은행의 작년도 순이익이 17조예요. 이거 좀 저는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은행도 안 빌렸고 보증보험에서 해결을 받는데 네. 결국에 못 갚은 돈은 보증사에서 다 나간 거고 그 흐름을 은행은 설명하기 다 딱 받았고. 좋은 숫자가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보증보험이 예. 손해 본 돈이랑 은행들이 벌은 돈이랑 돈. 희한하게 딱 맞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들은 아무 리스크를 지지 않고 이자 장사하고 채무 장사하고 돈 빌려주라는 거 다 하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분들은 현재 어쨌거나 불경기 때문에 쓰러져 있고 그 쓰러진 거를 대위 변제하는 거는 세금 또 들어갔는데 그 돈이 결국 흘러서 은행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메꿔주는 돈으로 흘러갔다. 그 우리 은행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 장사하기 편해요. 그 신용 좋은 사람들만 돈 빌려줘. 아니면 담보 잡아야만 돈 빌려줘. 네. 뭐 이 주택담보대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손해 볼 일 전혀 없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돈 받지. 또 이자 같은 건 조금씩 주니까 거기서 돈 남지. 네. 조금 준 이자로 이자 많이 받고 또 돈 빌려주니까 또 거기서 돈 벌지.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망할 것 같으면 원래 그 리스크도 은행이 져야 되는 건데 그냥 이런 보증기금들이 다 해주니까 나라 돈으로 다 보상받고. 그렇죠. 은행은 참 좋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불경기 때 은행만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니 저 천문학적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 환원 내지는 공공기업을 할 것인가를 놓고 늘 나오는 주제가 네. 행제세를 도입할 거냐, 어떻게 공공기업 방안을 확보할 거냐 이런 논의는 이젠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 돈 빌려줬다 못 받은 경우 있으시죠? 개인적으로요? 네. 그렇죠. 빌려줄 있죠. 때는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맞습니다. 거죠. 우리 신영 기자님도 있으시고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안 빌려줘요? 거의. 사람 참 냉정하시네. 빌려주고 다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못 받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건 준 거죠. 빌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은행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 어떻게 된 게. 그 외국 뭐 꼭 외국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 하여튼 외국은 빌려줬다 못 받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우리는 구조가 이런 데 너무 익숙해요. 땅 짓고 헤엄치기. 네, 그래서 사실은 은행 전체 수익이 아까 제가 17조 언저리라고 했는데 네. 4대 은행만. 그 이제 더하기 빼기 했던 수익이고 이자 그 자체가 낸 수익은 더 커요. 이자 수익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전체 비즈니스 중에서 네. 예대 마진으로만 보는 이게 비율이 있잖아요. 네. 이건 쉽게 말하면 땅 짓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 세계 은행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감히 선진국 은행 다 통틀어서. 그렇게 몇 조씩 벌면서 창구는 점점 줄여나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같은 호황인데도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그러니까 은행 호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은 은행 호황인데도 네. 그러면 사회적으로 네. 고용을 고용을 늘린다든지 하는 하든지. 거 해야 되는데 사회 환원은 둘째 치고 근데 네. 그것도 안 하고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요. 1층 점포를 다 없애고 있습니다. 1층이 임대 사실 비싸니까. 그리고 이것은 공익적인 하나의 그 컨센서스인데요. 금융 접근권이라고 얘기해요. 예. 예를 들어서 노인층이라든지 그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금융을 통해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층에 안전한 점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동안 그런 기능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가 여름에 더울 때 은행 가서 에어컨 쐬라 이런 네. 얘기 하는 게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점포를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일반 기업하고의 기준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완벽하게 허가된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공성을 좀 거기에는 우리가 요걸 충분히 해도 괜찮은 예, 그냥 물건 팔고 그냥 서비스해주고 이런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은행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잘 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은행 망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은행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것이 과연 그들이 정말 어떤 걸 상품을 잘 개발하고 어떤 리스크 관리 잘하고 뭐 이렇게 그 은행들이 잘해서 그들이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이렇게 잘 벌었냐?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채무로 지금 현재 쓰러져서 대위 변제가 역대 최고를 상황에서도 네. 결국 그 돈 일로 흘러간 거라고 할 정도로 음.